안녕하십니까. JTBC 전정뉴스입니다.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오는 2021년부터 완성차 업체의 위탁을 받아 한 해 5만 대씩의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640명의 직원을 뽑고 2025년부터는 자체 개발 전기차를 한 해에 15만 대씩 생산한다고 전라북도 군산시와의 투자 협약에서 밝혔습니다. 명신은 이달 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시설 투자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에 대해 전북 정치권의 대응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중회 의원은 한농대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앞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고 더 많은 투자와 지원으로 농수산업 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도 건의안을 통해 국회는 공공기관 이전 취지와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최규일 의원의 법안을 폐기하고 정부는 이 같은 논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을 규탄하고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포함시키라는 각계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면서 지역 언론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네이버는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언론계, 학계 등과 즉각 논의에 나서고 국회는 네이버의 지역 차별 형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익산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위탁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막대한 이득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형택 익산시 의원은 익산시가 악취 대기 오염의 주범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위탁 업체가 기존의 악취 배출탑을 철거해 단속반이 악취 배출탑이 아닌 경계지에서 악취를 채집하게 해 악취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익산시가 이 업체의 하수 슬러지 건조 시설도 허가해 현재 261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하수 슬러지 감량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며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상상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내일 오전 31개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합산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상상고 평가 결과가 기존 점수 80점에 못 미칠 경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교육부 청문과 장관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최근 끝난 상상고 감사 결과를 재량평가 점수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평가 결과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고지역위원회 3군데 가운데 2곳의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익산 을의 경우 단독 응모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읍고창은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위는 역시 3명이 경합 중인 군산지역위원회는 빠르면 다음 주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해에서의 바닷물의 채취 행위가 어장 환경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최훈열 의원은 2008년 이후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닷물의 채취 허가가 계속 연장되면서 수산 자원이 큰 피해를 입어 어획량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바다숲 조성과 치워방류 등에 해마다 수천억 원을 쓰면서 또다시 어장 파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어민들의 터전을 지키는 데 전북도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군산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최준호 전북대학교 교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노사 민정 간 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부품업체 코스텍의 이성계 대표는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재춘 민주노총 군산시 지부장은 양극화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모델을 만든 뒤
다음 달 말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자신의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기와 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 2천만 원을 가로채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단 의상비로 쓰고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학생을 강제 동원한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했다는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밤에는 남원 등 동부 내륙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남원 29도, 전주 28도, 진안 2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주말 오후에 다시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학생들에게 갑질을 일삼다 해임됐던 교수가 다시 강단으로 돌아와 장학금을 빼돌리고 자신의 공연에 학생들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의당 소속인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이 종합경기장의 개발 갈등을 놓고 2012년에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했던 송하진 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 전 수돗물 녹물 파동을 겪은 익산은 낡은 상수관이 40%나 되지만 예산이 부족해 제때 관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내후년부터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기로 하고 64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